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우리 아빠도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일 정도로 은근히 많은 매니아들을 가진 프로그램인데요. 특히나 이 이탈리아 편은 지금도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는데, 바티칸 공보당당 안드레아 피를로, 교황 여름 별장 관리자 지오르지노 키엘리니, 로마 시민 잘루이지 부폰, 골동품 상인 마우로 카모라네시, 트램 운전기사 다니엘레 갈로파, 로마 시민 페데리코 마르체티, 로마 시민 니콜라 레그로 탈리에, 모르간데 산체스, 도미니코 크리스키토 등 이름 적어놓은 쪽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축구선수들 이름으로 자막을 내보냈다가 걸려서 사과문까지 씁니다. 이 외주 제작사는 담당 PD를 즉각 징계 조치하고 KBS 역시 그 외주 제작사를 잘랐다고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남자 이탈리아 이름이 뭐가 있죠? 라고 지식인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가 답변자가 축구 선수들 이름을 주르륵 나열한 바람에 이를 보고 그대로 썼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방송을 이용해서 했던 주작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경 조작 사건들입니다. 예전에 10년 도주 수배범을 여경이 기지로 검거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신임 여경이 택배 기사로 위장해 접근해 체포했고, 그 여경은 택배가 왔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러 의심을 좀 누그러뜨려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신분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검거를 했다는 인터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여경 활약상이 알고 보니 조작이었다는 뉴스가 나와서 다른 경찰이 수배자 검거하는 동안 새내기 여경은 1층에서 대기만 했다는 이야기를 해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경들이 점퍼만 벗어줘도 승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으로 많은 지적을 받자 여러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에는 여경들을 조롱하는 게시물이나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남자처럼 정자세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여경 비하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주작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인데요. 사선에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무섭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경에게 테이저건 찼어? 라고 물어보자 테이저건 안 찼어요 라고 하고, 현장에 도착을 하자 긴장이 되었는지 머리를 감싸주고, 남자 경찰들이 둘이서 올라가 해당 가정에 진입하는 동안 옆에서 애꿎은 손톱도 씹어본다며 경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원본을 보면 내용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테이저건을 착용하지 않은 건 맞지만 대신에 가스건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고, 현장에 가서 같이 올라가서는 함께 진입을 하기 직전에 손톱을 잠시 물어뜯고 진입 역시도 여경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출동은 본인 홍채 몰래 카메라를 심어놨다는 한 여성이 한 신고로 결국 도둑도 없는 허무한 엔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콩콩이 짤 역시도 대표적으로 여경 비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데요. 3단봉조차 제대로 넣지 못한다면서 많은 비난을 해당 여경이 받았었는데, 이 여경은 3단봉을 넣기 위해 폴짝폴짝 뛰는 모습을 보여줘 몸을 안 써봐서 그렇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게시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많은 사람들이 여경을 욕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콩콩이 짤이 나오기 전에 새로 보급받은 신품 3단봉을 보급받고는 여경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3단봉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없어 보인다고도 하고 몇 번의 연습 끝에 겨우 넣는 방법을 익히고는 이런 인터뷰까지도 하는데요. 의경, 전경 생활을 했던 사람들 역시 이거 한번 펼치면 잘 안 들어간다며 저거 원래 저렇게 하지 않으면 잘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댓글도 남깁니다. 다음은 당근칼 사건입니다. 작년 11월 MBC에선 초중학교에서 당근칼이 인기라며 우려가 커진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20만 뷰를 넘을 만큼 꽤나 관심도도 높았던 기사이기도 했는데, 당근칼은 이렇게 생긴 장난감으로 언뜻 보기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아재 세대 때만 하여도 훨씬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도 나는데 그땐 이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인터뷰 때 나왔는데 한 여초딩에게 당근칼로 맞아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네 아파요, 겁나 아파요 라고 대답을 하고, 남초딩에게 당근칼 써봤어요? 라고 물어보자 네 제가 씁니다, 보여드릴까요? 라며 당근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찌를 수 있어요, 여자애들 패요 라고 대답했다는 자막이 붙는데요. 음성 변조에 약간의 배속을 높였기에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렸고, 남초딩이 당근칼로 여초딩들을 때리고 다니고 여자애들은 겁나 아파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갑자기 당근칼 이슈는 남녀들의 갈등 이슈로 번져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징그럽다며 남자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남초딩 이야기를 느리게 하여 잘 들어보면 여자애들 패요가 아니라 여자애들도 다 해요로 들리는 게 사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MBC에선 해당 뉴스를 삭제하고 다시 올렸는데 그 여자애들도 답해요 부분을 삭제한 버전으로 올렸고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기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게 되는데요. 다른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 이슈를 물어서 MBC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MBC는 해당 자막 오류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2시 뉴스회전은 물론이고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도 다시 사과를 했는데,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이선영 기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하지만 직접 이야기를 들을 때도 편집할 때도 여러 번 들었으나 잘못 인식한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쓴 자막은 아니라는 사과문이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까지 나서면서 이를 지적하는 당근칼 게이트까지 되어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SBS에서도 비슷한 주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창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던 작년 여름 인벤의 메이플 스토리 자유 게시판에는 월요일날 신림역에서 한국 남자 20명 죽일 거다라는 제목으로 낚시를 한 후 현기준 소마 불독 중 누가 더 사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바로 할 정도로 굉장히 못된 장난이긴 했지만 그냥 장난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SBS에서는 이 글을 그대로 캡처해서는 한국 남자 부분을 모자이크하고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글이 올라온 것처럼 보도를 하는 주작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작은 이미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많았었기에 순식간에 주작으로 판명이 났고 그 기자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SBS에선 바로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지만 어느 사과나 정정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해외 인터뷰 자막 조작 영상들입니다. 뭔가 맥주 전문가처럼 보이는 분에게 독일 맥주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자 독일에는 훌륭한 맥주들이 어느 나라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조사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 맥주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벨기에의 듀베를 꼽기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맛없는 맥주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국산 맥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스 코리아냐고 묻자 사우스라고 하고 한국의 맥주는 아무런 호비 느껴지지 않는다며 혹평을 합니다. 그냥 호비 없다며 물 없는 수영장 같은 맛이라고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원본 영상을 보면 독일인도 아닌 바텐더인 매트로 핑크라는 분의 인터뷰이며 맥주에 관련된 질문도 아닌 본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종자 주작 사건도 있었는데요. 역시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관심종자의 행위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며 그들이 자신과는 다른 제2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017년에 있었던 런던 그렌펠 타워 참사를 예로 들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가족이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을 장작에 비유하며 조롱하던 사람을 만났고 놀라웠던 사실은 그는 자신이 인터넷에 쓴 글처럼 그들을 전혀 증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과는 다른 인터넷상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캐릭터를 동일시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인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그 캐릭터가 반인륜적인 모욕을 해도
그래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죄책감은 하나도 없었다는 설명도 함께합니다. 이를 사이코패스가 10여 명의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만들어도 그 감독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아무리 그들을 욕해도 그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는다며 욕을 먹는 건 그 캐릭터이기 때문이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우선 넷 아르소니스트란 단어를 검색해 보아도 이 짤 말고는 아무런 연관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것만 보아도 주작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작을 하는 이유가 뭔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주작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관심 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